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단풍나무과의 단풍나무 종류들 중에서 단풍나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사피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사피단풍, 이 사피단풍이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피단풍이라고 할 때 요 사피의 사자는 뱀 사자입니다. 뱀이라는 뜻이고 요 피는 껍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뱀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단풍나무다. 그것이 바로 사피단풍인데 요 뱀 껍질 단풍나무를 유럽에서는 요것을 뱀 껍질 단풍나무라고 부릅니다. 요 사피단풍을 번역을 한 그대로 뱀 껍질 단풍나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뱀 껍질이라고 하지 않고 어렵게 이렇게 사피단풍이라고 국가표준 목록에서 붙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 보면은 이름을 이렇게 길게 붙여놨습니다. 그냥 사피단풍 했으면 좋았을 것을 사피단풍도 마음에 안 드는데 사피단풍 말고 뱀 껍질 단풍나무 이렇게 부르면은 보는 사람,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모두 아주 편하겠는데 사피단풍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 앞에다가 또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 사피단풍을 처음 발견한 유럽 사람의 이름 데이비드를 여기다가 또 붙여놓고 거기다가 뒤에다가는 또 품종명인 서펀타인, 여기 서펀타인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 이름을 너무너무 길게 해놓은 이 단풍나무는 사실은 뱀 껍질 단풍나무다. 우리 쉽게 그렇게 불러주면 좋은데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표준 목록에서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 정해놓은 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이름을 데이비드 사피단풍 서펀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요 뱀 껍질 단풍나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비드 사피단풍 서펀타인은 이 이름이 너무 길어서 불러줄 때마다 너무 어려운데 사피단풍이라고 뱀 껍질 단풍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뱀 껍질 단풍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피가 뱀 껍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뱀 껍질 단풍나무라고 서양에서는 뱀 껍질 단풍나무라고 부르고 있는데 뱀 껍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요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의 껍질, 나무 줄기에 있는 kop질을 보면 요 껍질이 뱀의 껍질을 닮았다. 그렇게 서양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요 뱀 껍질이라는 이유가 요 나무의 색깔이 나무 껍질 수피의 색깔이 올리브빛의 초록색입니다. 특이하고 예쁜 요런 초록색의 요런 초록색의 나무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요 초록색의 나무 껍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모두 이런 초록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 나무들이 다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 초록빛이 빛나는 나무. 그리고 요 나무에서 보면은 나무 껍질에 하얀색의 흰 줄이 이렇게 길게 쭉쭉 가로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가로줄이 있는 모습이 하얀 줄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요 모양이 바로 뱀의 껍질을 닮았다고 유럽 사람들은 보았던 것이고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요거를 뱀 껍질이라고 하지 않고 사피 단풍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요 나무는 중국이 원산지라고 합니다. 중국이 원산지인데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 와서 이 나무를 처음 발견을 하고 또 학명을 붙여줘서 서양에 소개를 해 주었기 때문에 데이비드 사피단풍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런데 요 단풍나무는 요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요런 줄기에 올리브빛 초록색의 이런 줄기를 어디서 본 것 같다.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겨릅나무의 우리 산에서 만나게 되는 산겨릅나무의 줄기하고 똑같습니다. 산겨릅나무의 줄기의 색깔도 이런 초록색이죠. 이런 초록색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로로 가로 아니고 세로로 이렇게 길게 줄이 나타나는데 요 줄을 우리들은 피목이라고 하죠. 요거 하나하나를 피목, 한자로는 피목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껍질 눈이라고 합니다. 이런 껍질 눈들이 모여서 하얗게 흰 줄을 하얗게 세로로 흰 줄무늬를 만들어 놓는 이런 밝은 초록색, 요것을 우리들은 산겨릅나무라고 하는데 산겨릅나무라고 하는데 요거하고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한 것이 데이비드 사피단풍 서펀타인. 이름이 너무 길어요. 불러줄 때마다 이름이 긴데 뱀껍질 나무도 뱀껍질 단풍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초록색의 올리브빛 초록색의 이런 흰 피목 줄이 피목이라고 하는 눈 껍질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길게 세로 줄을 형성하고 있다. 하얀 줄을 형성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나무하고 요 데이비드 사피단풍 서펀타인하고 이 산겨릅나무는 두 나무가 아주 사촌지간입니다. 아주 비슷한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꽃의 모양도 두 나무는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산겨릅나무의 꽃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요거 숫꽃이고 요것은 쌍성꽃입니다. 쌍성꽃인데 이렇게 숫꽃을 보면은 숫꽃에 우리가 보통 꽃잎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이 사실은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구별을 할 수 없을 만큼 헷갈리고 애매합니다. 요걸 꽃받침이라고 하고 요걸 꽃잎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개가 서로 비슷비슷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하기 어렵고 헷갈릴 때 학자들은 요것을 꽃더피라고 말을 합니다. 꽃더피라고 말을 하고 한자로는 화피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화피의 조각들이 10개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산겨릅나무의 숫꽃의 꽃의 모습인데 숫꽃에서는 요게 당연히 있어야 할 암술이 태화를 해서 보이질 않는다. 암술이 태화를 해서 요 속에 보면 이렇게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흔적은 남아 있는데 암술이 태화를 하고 수술만 보이고 꽃더피만 보인다 하는 것이 바로 숫꽃인데 여기에 비해서 암꽃은 암꽃 쌍성꽃이라고 하는 요건 암꽃인데 쌍성꽃 암꽃은 보면은 이렇게 꽃더피들이 이렇게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러한 꽃더피 화피라고 하는 꽃더피들이 있고 그 속에는 태화한 수술이 이렇게 보입니다. 태화한 수술이 보이고 그리고 이 태화한 수술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고 암술대가 두 개가 올라오고 그 옆에는 이렇게 심피라고 하는 앞으로 날개가 될 이러한 심피 부분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숫꽃과 암꽃이 피게 되는데 데이비드 사피단풍 서펀타인 오늘 공부하는 이 꽃도 이 나무의 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보았던 요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산겨릅나무하고 꽃차례도 보면 이렇게 아래로 축축 늘어지게 되는 이러한 꽃차례를 가지고 있는데 산겨릅나무와 마찬가지로 사피단풍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꽃차례가 아래로 늘어지는 이러한 형태로 꽃이 피는데 요 길이가 꽃차례의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보통 5 내지 7cm 5 내지 7cm 정도 되는 이러한 크기의 술 모양 꽃차례 총상화서라고 하죠. 이렇게 총상화서에 이러한 꽃이 쫙 모여서 달리게 되는데
꽃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요거 지금 쌍성꽃입니다. 쌍성꽃이고 숫꽃하고 쌍성꽃이 한 나무에 같이 달리게 되는 것이 바로 사피단풍이죠. 사피단풍인데 이렇게 숫꽃하고 쌍성꽃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요건 지금 쌍성꽃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 쌍성꽃은 처음에는 이렇게 화피라고 하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화피라고 하는 꽃더피들이 이렇게 쭉 꽃을 싸고 있는 상태인데, 그 속에 이렇게 암술대가 두 개가, 초록색의 암술대가 두 개가 올라오고, 그 속에는 보면 이렇게 수술이 보입니다. 수술의 숫자가 이렇게 8개가 보이는데, 수술은 8개의 수술이 이렇게 보이는데, 요 수술대 끝에 있는 꽃밥은 노란색이다. 노란색이라기보다는 연두빛이죠. 연두빛의 초록색의 꽃밥을 가지고 있고, 꽃밥 속에는 꽃가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꽃은 암술은 암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수술은 수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성이 두 개다. 암꽃의 성과 숫꽃의 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성이 두 개다 해서 쌍성꽃, 한자로는 양성화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쌍성꽃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쌍성꽃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쌍성꽃은 꽃 하나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쌍성꽃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도 열매 하나, 여기도 요 꽃도 열매 하나, 요 꽃도 열매 하나, 이렇게 해서 꽃마다 열매를 나중에 맺게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 꽃의 숫자만큼 열매들이 이렇게 쭉 달린다. 열매들이 쭉 달린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꽃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꽃더피가 이렇게 크게 있다가, 꽃더피보다가도 요거 심피라고 하는 요 부분, 요게 심피라고 하고, 여기를 암술인데, 암술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길게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또르륵 말려서 동그랗게 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서 요 꽃더피들은 크기가 더 커지질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꽃더피들이 8개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렇게 꽃받침도 있고 꽃잎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꽃받침이다 꽃잎이다 싸우지 말고 꽃더피 조각이라고 하자 해서 학자들이 이걸 꽃더피 조각이라고 하죠. 꽃더피 조각이 있고, 여기 짧은 암술대가 있고 암술머리가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보면 꽃 속에는 이렇게 꽃밥도 있고 수술대도 있는데, 이렇게 이 부분이 꽃이 피어 있을 때, 여기에 지금 꽃이 피어 있는 상태죠. 꽃이 피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암술대가 2개가 있고, 여기에 초록색 부분에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고, 씨방에서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 요것을 우리들은 한자로 심피라고 합니다. 심피라고 하는데, 요 심피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요 심피는 점점 길이가 길어지죠. 점점 길이가 길어져서 심피의 길이가 처음에는 요 속에서 이렇게 짧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 길이가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렇게 길어져서 요 길이가 점점 길어져서 나중에 열매가 되었을 때는 심피 부분이 이렇게 뚜렷한 날개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밑씨가 들어있던 씨방 부분은 여기에 굵어져서 도톰하게 되고, 심피 부분은 자라서 날개가 된다. 이러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 시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날개를 가지고 있는 열매다 해서 날개 열매라고 하는데, 이 길이가 25에서 35mm 정도 되고, 날개들은 2개, 이쪽 날개하고 이쪽 날개 2개의 날개는 90도 이상의 둔한 각도로 벌어지거나 아니면 거의 수평으로 벌어지게 된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피단풍의 모습인데,
산겨름나무도 똑같습니다. 산겨름나무도 보면은 똑같이 꽃도 똑같았지만은 열매도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점점 자라서 이렇게 도톰하게 씨앗이 된 거죠. 씨앗이 되고 심피 부분이 자라서 이렇게 날개가 됐는데, 이러한 날개를 날개 열매라고 하는 것도 똑같고, 날개 열매의 각도가 90도 이상, 요거와 요 날개와 요 날개는 90도 이상 둔한 각도, 둔각으로 벌어지거나 거의 수평으로 벌어진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사피단풍이나 산겨름나무나 같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피단풍과 산겨름나무는 나무 껍질에서 똑같았고, 꽃의 모습에서 두 나무는 똑같았습니다. 똑같았는데 다만 잎의 모양이 다릅니다. 우리 산겨름나무,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산겨름나무는 보면은 잎이 이렇게 얕게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여기 한 갈래, 두 갈래, 세 갈래. 그래서 잎은 마주 달리면서 세 갈래 내지 다섯 갈래로 얕게 갈라진다. 천열이라고 하죠. 이것을 결각이라고 하는데, 이 결각의 깊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요 견맥, 여기가 중심맥이고 여기가 견맥이 있는데, 견맥의 요 끝까지 갈라지는 것을 우리들은 심열이라고 하고, 이렇게 얕게 갈라지는 것을 천열, 얕을 천자를 써서 천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얕게 갈라지는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형태의 잎을 하고 있는 것이 산겨름나무의 잎인데, 산겨름나무의 잎의 맥은 이렇게 여기 잎 밑이고 여기가 잎 끝인데, 한자로는 엽두라고 하고 여기를 엽조라고 하는데, 엽조 부분에서 요 맥이 다섯 갈래로 갈라집니다. 이러한 다섯 갈래로 갈라지는 이러한 맥을 우리는 장상맥이라고 하죠. 손바닥 맥이라고 합니다. 손바닥 맥이 있는 것이 바로 산겨름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사피단풍은 잎에 우선 결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각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달걀꿀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길고 좁은 달걀꿀의 형태를 하고 있고, 잎끝은 길게 뾰족해진다. 이러한 아주 길다란 달걀꿀의 형태를 하고 있다 하는 특징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장상맥으로 갈라지는 맥은 마찬가지로 장상맥으로 갈라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결각이 없다. 산겨름나무는 여기에 이렇게 결각이 있었는데,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결각이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결각이 있는 것이 산겨름나무인데, 사피단풍은 그러한 결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즘 계절 11월 달쯤 되면은 단풍이 묻습니다. 이거 단풍나무죠. 분명히 사피단풍이라고 해서 단풍나무이기 때문에 단풍나무의 열매도 갖고 있고 단풍나무처럼 단풍이 듭니다. 근데 요 단풍의 색깔이 정말 화려하죠. 화려하고 휘황찬란해서 요 단풍이 들어있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휴대폰 꺼내서 사진 찍기 바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드는 단풍나무가 바로 사피단풍입니다. 그런 사피단풍의 잎의 모습이 산겨름나무하고 달리 이러한 결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사피단풍이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만 있을 뿐, 사피단풍과 산겨름나무는 나머지 꽃과 줄기와 열매가 똑같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